네, 반갑습니다. 대형벽의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캠페인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마스크를 벗고 할게요. 이 캠페인은 대원교육의 CS14팀과 AS1팀이 같이 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CS는 저희가 얘기하는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작팀입니다. 그리고 AS는 어카운트 솔루션 기획팀을 얘기합니다. 같이 만들었다 뭐 이런 거고요. 사실 뭐 모든 PT를 다 따야 되지만 밖에서 이미지가 어떨지 모르지만 대용이 사실은 PT 승률이 엄청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웬만하면 PT 있어서 이렇게 압박이 있거나 이러진 않은 회사거든요. 근데 이 PT 할 때는 조금 압박을 느꼈어요. 혹시 여기서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 계신가요? 어이구 보셨나요? 부산에서 롯데라는 회사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좋아요. 예? 좋은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산, 저도 고향이 부산이어서 잘 알긴 하는데, 부산이 롯데한테는 어떤 본토 같은 존재죠. 야구팀이 있고, 상징 야구장, 롯데연청,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그 팬들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 외에 저희가 좀 실수한 것들이 많았어요. 요 할 때쯤에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요즘 정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윗분들이 볼 때는 야, 그래도 부산하면 롯데 아니냐 하는 거고, 부산 엑스포라는 요 그 큰 이벤트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5대 대기업 그룹들이 다 엄청 관심을 갖고 계신가 아마 보실 겁니다. 광고 뒤에 경쟁하듯이 우리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응원합니다. 우리가 더 응원해요. 우리는 더 응원해요 하면서 다 경쟁하듯이 하는 것들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이제 저희 다음에 나올 회사들 거기에서도 같은 PT에 참여한 회사들이 있고 했습니다. 하는데 그런 와중에 이 PT를 약간 우리가 안 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많이 이제 그런 얘기를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촉박한 일정으로 이제 PT가 준비됐고 실제 제작까지도 거의 반년이 안 걸리는 시간에 해서 엄청 급하게 준비됐습니다. 저희가 OT를 받았던 게 2월 18일 거의 중순쯤이고요. 과제 제출이 3월 7일 날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이에 3월 1일과 어떤 연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준비하는데도 뭐 대선 이런 것들이 이벤트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상황에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촉박한 가운데 저희 AP팀,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 대공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AP팀에서 이제 전략을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라고 해서 세계 3대 빅 이벤트인 어떤 엑스포를 이제 부산에서 유치하자라고 하는 전략을 가져오셨고, 이게 상당히 많은 논의와 뭐 소비자 조사와 이런 것 끝에 나온 거니까 저희가 이거를 우리 시안에 잘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PT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PT를 준비하면서 제가 두 가지의 의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엑스포를 개최해야 하는가 하는 당위성에 대한 얘기들이겠죠. 왜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거고, 3대 빅 이벤트 이런 것 큰 거니까 해야 된다. 뭐 얼마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또 뭐 몇 개의 일자리가 나온다. 이런 이제 당위성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주는 게 광고에는 풀려야 될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제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엑스포를 위한 광고인가, 엑스포 유치전을 위한 광고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엑스포가 개최가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엑스포 유치전을 이제 나가기 위해서 내년 가을에 이제 유치 실사단에 가서 개최지가 이제 엑스포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게 좋은 거고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건 좋은 게 한데, 그런 거는 저희가 엑스포가 실제로 유치된 다음에도 충분히 할 시간이 많은 거죠. 2030년까지 아직 7년, 8년 이렇게 남았으니까 왜 엑스포를 해야 됩니까? 다 이런 설명하는 안들은
그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엑스포 유치 전을 승리로 만들려면 이 전투에서 조금 승리하는 포인트가 되려면 단지 여러분의 폭넓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액션을 불러일으키는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 대다수의 관심이 아니라 어떤 소수의 열광적인 지지, 팬더, 그러니까 엑스포 유치 전에 진짜 자기가 참여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엑스포 유치 전에 전사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광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 컨셉에 약간 제가 기시감이 있었거든요. 나 사실 저 컨셉 대전 엑스포 때 본 것 같아 라고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대전 엑스포 때도 아마 저런 메시지가 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대전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엑스포는 세계 3대 이벤트로서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은 세계 3대 이벤트야. 이제 대전 엑스포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3대 이벤트를 모두 한 세계 몇 개 안 되는 나라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대전 엑스포 때도 들었던 것 같고 여수 엑스포 때도 들은 것 같은 기시감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저희가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유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배리어가 그거 또 해? 라는 반응이 아닐까? 그거 대전 엑스포도 했고 여수 엑스포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하는 거야? 벌써 우리나라에서 2번이나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반응이 가장 먼저 오는 거 아닌가?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2030 부산 엑스포는 국내에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등록 엑스포로서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월드 엑스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대전 엑스포와 여수 엑스포는 인정 엑스포라고 해서 저희가 엑스포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엑스포 세계위원 이런 데다가 신청만 하면 해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승낙이 오는, 하지마 하고 막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다면 사실은 2년마다 한 번씩 해도 되고 3년마다 한 번씩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엑스포를 국민들한테 할 때 이거는 정식 등록 엑스포가 아니고 인정 엑스포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지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어떤 붐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사실은 그런 인정 엑스포를 등록 엑스포인 것처럼 해서 월드컵, 올림픽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4년마다 한 번씩 정식으로 이렇게 개최지가 정해지고 개최지를 위해서 비딩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정식으로 월드 엑스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엑스포는 사실 국내에서는 이 부산 엑스포가 처음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딜레마가 생기죠. 이펙트를 잘 전달하면은 좋은데 이거 진짜 우리 처음 하는 거구나, 좋은 거구나 하면 되는데 이 이펙트를 너무 이렇게 잘 전달하면 기존에 했던 지자체나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정부가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전 엑스포 때 국민을 속인 게 되고 여수 엑스포 때 한 번 속인 게 되고, 그리고 여수나 대전에서 이제 항의가 들어오겠죠. 지금도 여수는 엑스포 시설, 아쿠아리움 이런 걸 가지고 관광산업의 어떤 큰 인프라로 쓰고 있고 대전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부산이 진정한 엑스포입니다 라고 하면 대전하고 여수에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게 전면적으로 광고나 저희가 이런 데서 얘기하기는 조금 껄끄러운 게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에서는 나중에 아마 좀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광고에서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위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엑스포를 사실은 처음 하는 거지만 그냥 이 이유를 밑에처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엑스포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엑스포라는 것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했던 거는 낯설게 하기라는 기본적인 광고의 어떤 플로우죠. 저희가 SSG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신세계라는 회사에서 조금 올드한 이미지였었죠. 근데 어느 순간 SSG가 되고 SSG도 약간 요즘 흔히 하는 그냥 약으로 하는 너무 이름이 길고 어려워요 였는데 쓰기라고 이렇게 그 자기들이 바꾸면서 우리한테 조금 낯설게 되는, 새롭게 되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신세계의 이미지를 바꾸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저희처럼 BTS도
방탄소년단 다닐 때의 BTS랑 BTS로 바꾼 다음에 BTS가 완전 다른 그룹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 캠페인에서 조금 약간 참고를 했던 거는 사실은 요 작품입니다. 이거 만드신 분 누군데 이름을 딱 생각 안 나는데 포장된 제국의회라고 해서 이게 독일의 제국의회 건물입니다. 독일이 이 제국의회에서 현대 그 헌법의 기초인 바이마르 헌법이 공표가 됐고 히틀러가 총독으로 취임을 하고 했던 역사적인 공간이죠. 근데 이 공간이 사실 독일인들한테는 어떤 역사성과 애정을 다 가지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통일된 다음에 이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상당히 고민들이 많았어서 우리나라가 마치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면서 조선 총독 부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우리는 강화를 드러내자, 그리고 강화문을 잘 보이자 하는 쪽으로 선택했는데, 이 친구들은 저거를 1995년에 반년 동안 저렇게 포장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해버립니다. 저 안에서 무슨 재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를 바꾼 것도 아니고 저렇게 포장을 했다가 반년 후에 새롭게 등장했을 때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좀 이렇게 단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익숙히 알던 제국의회 건물이 아니라 새로 통일된 독일의 어떤 의사당 건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엑스포를 우리가 흔히 하는 엑스포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이 아이디어가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이제는 정말 너무 익숙해져서 인삼 엑스포, 의성 마늘 엑스포, 강릉 무슨 엑스포 너무 많이 소모되잖아요. 그렇게 엑스포라고 하는 처음에는 상당히 신선했지만 이제는 상당히 올드해진 이런 단어를 부산 엑스포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만이 갖고 있는 엑스포를 위한 강점들을 확실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려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근데 좀 요게 이제 저희가 이거 심사하셨던 분들이 부산시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죠. 그냥 말장난으로 엑스포로 바꿨습니다 말장난처럼 이렇게 보이면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저렇게 붙여놨어요. 새로운 익스피리언스, 익스트림 극한의 기술력, 엑셀런트, 탁월한 혁신의 향연, 익스플로러, 이런 식으로 이게 이번 부산 세계 박람회가 좀 새로운 미래를 위한 향해, 변화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식의 테마들을 먹일 수 있겠다 해서 엑스포가 가지는 장점들, 이런 4가지 장점을 엑스포로 만들어보고 실력과 화제성을 겸비한 부산 출신 남녀 금성그룹 엑스포를 결성하자, 이렇게 빡 제안을 해주고 여기서 좀 이렇게 됐었죠. 이 엑스포들은 초창기 단계에서는 부산 출신의 가수들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래서 좀 부산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친구들로 엑스포를 결성해서 엑스포를 그냥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엑스포에 대한 팬덤, 엑스포의 지지자들을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이렇게 만들었고, 캠페인 테마를 세상에 어떤 엑스포가 온다 라고 이제 잡았었죠. 조금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그래서 안을 그때 PT 때 들어갔던 안을 보여드릴게요. 앞서 이제 AP 쪽에서 오셨던 전략 이런 것들도 이제 안에 녹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녹였습니다. 1988년 서울 불렁쇠 소년이 막 갈 때 X1이 있는 거죠. 저게 1호기. 1988년 서울 그때 그대로의 감동으로 2002년 대한민국 그 2배의 함성으로 2018 평창 그 3배의 열정으로 하면서 이 X1, X2, X4가 3가 여기까지는 X인지 곱하기인지 모르게 이렇게 1배, 2배, 3배 이렇게 되다가 X4 하면서 부산에 저기 빡 뜨고 2030년 부산 세계의 놀라움이 4배 더 터집니다 하면 바바바바바바 불꽃 터지면서 스케일이 아니고 이렇게 막 된다. 온 국민의 축제 분위기가 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더 새롭게, 더 특별하게 세상의 어떤 엑스포의 시작해서 마치 새로운 어떤 그룹의 등장인 것처럼 이렇게 막 했고, 이 엑스포가 영어 EXPO로 바뀌는 자막 롤링이 생기고 이렇게 모델이 진짜 엑스포를 원해, 부산을 원해,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겠다. 대한민국이 만나는 첫 번째 등록 엑스포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요렇게 요 안으로 이제 요 안하고 뭐 다른 안하고 두 가지 안을 했는데 내부에서 이제 부산시 쪽에서 이 안이 좋다라고 해서 요 안으로 이제 PT가 된 거고요. 아, 그게 이렇게 하고 이제 홍보 영상에서 이 엑스포의 실체를 보여주자라고 해서 저희 PT 과제가 영상 3편, 뮤직비디오 1편, 뭐 그리고 메타버스, 뭐 인쇄 포스터 이런 식의 다양한 숙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 컨셉 없이 그냥 이렇게 묶는 것보다는 엑스포라는 세계관 안에서 한번 묶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홍보 영상을 세상에 없던 엑스포를 소개합니다. 익스피리언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엑스테이, 극한의 기술력을 느끼고 엑셀런트, 더 놀라운 혁신을 만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탐험이 계속되는 것. 월드 엑스포 2030 부산, 새로운 미래가 4배속으로 찾아옵니다. 진짜 엑스포를 원해, 부산을 원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이렇게 되는 안을 요걸 홍보 영상으로 해서 엑스포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이 엑스포의 실체를 우리 그룹 엑스포 멤버들이 얘기하자라고 이렇게 만들었었고, 엑스포송을 만들면 우리가 엑스포라는 그룹을 만들었으니까 이 그룹한테 우리가 송을 발표를 주겠다. 우리가 광고인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실제 가수들이 작곡가나 이런 뭐 쌈디가 이렇게 만들고 실제로 만드는 게 부를 친구들이 만드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내용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뭔가를 원한다면 엑스포를 응원해라는 힐링버스 이런 부분만 조금 참조해가고 그쪽한테 자유롭게 맡겨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PT를 땄습니다. PT를 따고 PT가 됐다는 소식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부산으로 내려갔죠.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저 광고가 사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부산에 내려가니까 기차역에서부터 지하철역, 버스까지 이렇게 막 도배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이정재 씨가 부산에 있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정재 홍보 모델이라고 들었는데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PT가 돼서 부산에 내려갔을 때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이정재 씨가 원래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저 포스터 저거 한 번만 원래 나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PT 할 때만 해도 영상에 이정재 씨를 넣지 말아달라고 했었거든요. 영상 출연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나라를 위한 마음이 이제 대한민국을 위한 그 오징어 게임 이런 게 히트치고 글로벌 스타가 되다 보니까 나라를 위한 마음이 조금 더 커지셔서 통 크게 영상 출연까지도 오케이 하셨다. 그래서 이정재 씨를 꼭 TBC에 조금 넣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버추얼 휴머인 로지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로지도 조금 어떻게든 넣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이정재 씨가 원래 받는 모델료에 거의 뭐 한 번에 일도 안 되는 엄청 그거에 정말 열심히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이건 저희한테는 너무 고마운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티브에서 잘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기존에 이제 원래 책정되어 있던 모델료가 4인조 그룹을 만드는 데 했다면 그 중에서 이정재 씨 목이 이렇게 빠지니까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이제 모델들을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세계관을 확장해야 되겠고요. 이정재, 로지, 그리고 차츰차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멤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저희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과연 될까 했던 BTS도 지금 엑스포 홍보대사를 이제 한다고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되면서 이 엑스포 세계관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존에 정했던 멤버들이 아닌 좀 다른 멤버들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소속사에 4명의 가수들 다 자존감이 세고 내가 센터에 있어야 되고 내가 제일 잘 돋보여야 되고 내가 제일 모델료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친구들을 각기 다른 회사에 있는 모델들을 저렇게 서치하는 것. 근데 비용은 사실은 엄청 작은 금액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나라이어서 우리가 기업 뭐 저희가 예를 들어 롯데 면세점이라든지 뭐 빼빼로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주고 싶은 금액을 줬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나라 일에 너무 큰 모델료, 나라 예산을 큰 모델료에 써버리면 나중에 국정감사를 하는 데서 이제 막 부산 시장님이 공격당하는 거죠. 피 같은 세금을 걔들한테 다 쓰냐고. 그래서 정말 작은 금액에 4명의 가수를 모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했고, 제가 진짜 그
놀면 뭐하니 유재석이 된 것 같은 연예기획사 사장도 아니고 막 야 이렇게 모아보자 하면 아 누구하고 누구는 사이가 별로 안 좋다는데요 뭐 이렇게 뭐 그럼 같이 뭐 무대에 못 선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그것들이 많았어요. 그때 정말 감사하게 자이언티 씨가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충 소속사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뭐를 하자는 건지 궁금하다. 내가 뭐를 하면 되냐. 왜 이렇게 사람 나를 비롯해서 이렇게 모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합정동에 있는 그 블랙 레이블이라는 YG 산하의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뭐냐. 이런 겁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 정말 듣더니 자기가 알았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안 구해지던 게 나머지 3명의 멤버는 저기 전에 남자 멤버가 한 명이 못 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친한 동생을 거의 싼 가격에 데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슈타인을 데려와줘서 그래서 잘 풀리게 된 거죠. 잘 풀리게 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가 만든 이제 그 곡도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이게 처음 이제 자이언티가 가져왔던 가이드 녹음인데 이렇게 이걸 들려주고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그냥 일단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와 이런 데서 아티스트의 의욕을 꺾거나 어떤 방향을 틀거나 하면 상당히 본인이 의욕을 잃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괜찮다, 좋다. 여기에 우리 좋은 컨셉을 담자라고 해서 이 곡의 컨셉을 프레젠트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2030 엑스포는 너무 먼 미래의 얘기잖아요. 2030년에 우리가 몇 살입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를 위한 이벤트는 아니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인데 너무 먼 거여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이런 것들이 붐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레젠트라고 해서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오늘을 바꾸는 일이야. 이걸 통해서 우리 오늘이 바뀌고 인류라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의미는 프레젠트 어떤 선물 같은 그런 빅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프레젠트라는 테마를 만들어서 곡 작업이 들어가고 저희는 광고를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모아서 광고를 만들었고요. 준비를 했고요. 엑스포 로고는 상당히 다양한 뭐 이런 고려 끝에 엑스포 갖고 사실 X 갖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뭐 많이 없어요. 저희가 BMW 엑스포 차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저 엑스포 제일 위에 거로 셀렉트가 됐고 이걸 가지고 컬러도 뭐 어떤 컬러로 하는 게 낫겠니? 그 당시에서는 왕색을 넣어볼까요? 이거 이제 고민을 하다가 기존 엑스포 로고의 컬러를 좀 살린 저거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TBC 런칭편을 통해서 전 국민적인 궁금증과 이걸 하는 엑스포 그룹을, 지금 그룹을 런칭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하고, 두 번째, 이런 내용이나 이런 엑스포 우리가 왜 유치해야 되는가, 당위성, 이런 것들은 유튜브나 SNS 이런 것들에서 컨텐츠에서 하자. 그리고 이슈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엑스포 송을 만들어서 MZ세대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슈화를 시키고, 웹에는 저희 세계관을 만들었잖아요. 엑스포 이정재를 넣기 위한 분야지책으로 엑스포 세계관에 이정재를 엑스포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라는 직업을 줬어요. 그래서 이정재가 이 엑스포 멤버들을 모아서 엑스포 유치전에 나가서 승리를 이끈다 하는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이런 스토리를 TBC에 다 담으려면 너무 설명적이고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은 웹 예능이라든지 자기들이 만든 이제 컨텐츠 이런 데들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MZ 세대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엑스포 멤버 캐릭터를 활용한 저희가 지금 네이버 제페토랑 같이 해서 요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엑스포 엔터테인먼트 타워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쇼룸을 만들어서 엑스포 멤버들이 한 명 한 명 엑스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얼마 후에 이제 롯데월드 타워에서 쇼룸이 이제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엑스포 본편에서 우리가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엑스포의 의의들, 왜 엑스포를
유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그렇게 하고 뭐 바이럴로 이제 대학생들 서포터즈들도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에서 만든 첫 번째 안 이렇게 엑스포 안이 이렇게 있고 이 카피를 이제 살렸죠. 아까 그냥 진짜 엑스포를 원해 부산을 응원해였는데 이 카피가 조금 생뚱맞고 이렇게 내도 저는 제일 안 좋은 게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부산시에서 힘들게 뭐 호불호는 갈리지만 저 부산의 유치라는 멘트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러면 썼으면 마치 이게 긴 안목에서 계속 유지하던 카피인 것처럼 우리도 받아서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응원해가 아니라 부산의 유치의 그 카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자산을 이어받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니라 이 안을 제안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기왕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좀 더 임팩트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부산시 분들을 설득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저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엑스포 팀원들을 모아가는 과정을 어떤 예고편, 필름처럼 강렬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엑스포에 대한 기대감만 충분히 주자. 팩트 전달은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이제 설득을 해서 엑스포 그들이 모였다는 테마로 그냥 런칭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데 자 엑스포 하늘에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엑스포라는 구조물이 우주선처럼 비행선처럼 뭔가 또 그림자 탁 들이올 때 세상의 어떤 그리고 세상을 바꿀 당신이 처음 만나는 엑스포의 시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엑스포 2030 대한민국 첫 번째 월드클래스 엑스포 2030 부산박람 세계박람회 이렇게 하는 세 번째 엑스포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당연히 광고주분들이 요안이 자기들이 볼 때도 조금 더 임팩트가 있겠다 그래서 이 안으로 사실 팔려서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정재 씨를 쓰니까 이정재를 좀 적극적으로 쓰는 본편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후속편으로 붙을 광고를 대한민국이 왜 또 엑스포를 유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성, 와이를 아까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뉴욕, 파리, 오사카, 상하이 이런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세계 도시들은 그 도시마다 다른 게 아니라 도시의 문명, 세계의 문명을 바꿔놨다 그런 사례들을 얘기해서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자라는 본편을 나중에 하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만든 안이 지금까지 엑스포 덕분에 세계는 이렇게 발전했고 부산 엑스포 덕분에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엑스포 세계가 열광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엑스포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이제 이정재가 왜 우리가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열광하는가를 좀 얘기하는 그런 거를 했고 그래서 방법을 만들면서 왜 쫙 어떤 뭐 기획사 사무실, 대표 사무실 이런 데서 이제 이정재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계인들은 엑스포에 열광할까요? 세상에 없던 기술을 탄생시켰고 우리를 좀 더 가깝게 연결해주면 모두가 놀란 위대한 건축물을 만들었죠. 라고 하면서 엑스포가 세상을 바꿔왔던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엑스포가 시작됩니다. 혁신적인 미래를 만나고 있는 노지도 필연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더 편리하게 내 생활을 바꾸며 대한민국으로 세계를 열광시킬 엑스포로 초대합니다. 박람회 대전 엑스포를 원해 부산의 유치. 요 키카피는 계속 트레일러 카피는 계속 유지해가자. 뭔가 하나의 연속성이라든지 남는 게 있어야겠다. 근데 몇 시까지?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본편까지 얘기를 해서 뭐 이런 거 다른 것들이 있었고 걸터도 있었는데 두 가지 중에 이렇게 셀렉트돼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촬영 날짜에 촬영일의 타임테이블입니다. 보시면 저 광고를 하루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멤버들을 저희 제작비의 한계도 있고 또 멤버들 두 번 모으기도 힘들어서 아침 8시부터 이제 준비는 새벽 4시부터 해서 다음날 새벽 4시에 끝나는 일정으로 각 멤버들이 2시간 이렇게 했죠. 제일 처음에 그 아린이 찍고 그 다음에 원슈가 전소미가 찍고 원슈가 찍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이언티 씨가 제일 희생을 해서 제일 늦은 타임에 새벽 2시인가에 그때부터 찍고 이렇게 해서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광고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엑스플로러의 부산의 유치. 그거를 이제 TVC를 만들었고 앞서 보셨던 뮤직비디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문으로 기자를 닮았고 할바에서 핫바 우리 37층인데 우리 집에 37층인데 이제 홍보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은 배경을 내서 K-pop 북이라고 해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웹에는 그래서 뭐 이호창 씨하고 송진우 씨 같은 사람이 엑스포 엔터테인먼트의 직원들과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이 건물 내에서 그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 있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시면 뭐 엑스포 멤버들로 저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거는 뭐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소설편 요거 아직 이제 온에어는 안 되는데 시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세계는 엑스포에 열광할까요? 세상에 어떤 기술을 탄생시켜 우리를 더 가깝게 연결했으며 이렇게 위대한 건축물도 만들었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없던 세상을 바꿀 단 하나의 엑스포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새로운 엑스플로러의 부산의 유치. 이런 후속편이 아마 9월달부터 온에어 될 거예요. 아까 성공 캠페인 사례를 설명드려야 될까 제가 참 그렇습니다. 이게 성공 캠페인인가? 그러니까 뭐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니까요. 부모님한테 잘 물려받아서 뭐 성공하는 게 성공일 수도 있고 밑바닥 올라와서 쌀밥 고기국 먹으면 성공일 수도 있고 뭐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른데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성공이라고는 솔직히 크리에이터에 상관없어 조금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오늘 저희 뭐 이거 제안한 게 광고 산업 광고 산업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효율적인 금액에 이 광고 많이 눈에 걸리더라 이슈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결국은 이 유치전이 성공을 해야, 유치를 해야지 성공 캠페인이겠죠. 근데 그런 거에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저희 메일 보안 같은 게 있어서 게일머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일로 하시면 정식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